모두와 반갑습니다. 주피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40화 리뷰 및 체크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1140화 표지를 보면 푸주우가 울티를 다트판에 묶어둔 채 다트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울티는 정확히 8등신 미녀라는 건데요. 그렇게 원피스 1140화 첫 시작은 열쇠를 뺏어봐라고 말한 스코퍼 가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루피는 이 상황을 어이없어하며 열쇠를 그냥 달라고 하죠. 이에 가반은 열쇠를 못 뺏는 거냐라고 말하며 루피를 도발하는데 바로 발끈하고는 공격을 준비하는 루피였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조로는 가반의 아들인 콜론이 한 말을 회상합니다. 우리 아빠는 원래 해적이었고 엘바프의 전사들한테도 지지 않아. 그렇게 도발에 걸려든 루피가 열쇠를 뺏으려고 하는데 과거 골디로저의 왼팔이었던 가반이 루피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며 열쇠에 패기를 실어 루피를 찍어버리죠. 이에 상황으로서 체면을 구긴 루피가 극대노하며 열쇠를 뺏으려고 발악하지만 가반은 여유롭죠. 그리고는 꽤나 밀짚 모자가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이에 루피가 답합니다. 그야 샹크스가 맡긴 보물이니까 열쇠나 내놔. 이 말을 들은 가반이 말하죠. 맡겨, 준 게 아니고? 샹크스는 쪼잔한 남자로군. 이에 또 한 번 이성을 잃으며 샹크스를 욕하지 말라고 소리치는데 열쇠로 입을 막아버리는 가반이었죠. 그리곤 한마디 하죠. 말이 많은 꼬마로군. 그렇게 루피를 내동댕이 친 후 자신의 주무기인 쌍도끼를 꺼낸 뒤 엄청난 괴력으로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이에 지켜보고 있던 조로가 루피 피해! 라고 외치며 참격을 모두 막아버리죠. 그렇게 가반이 말합니다. 좋은 선언을 뒀구나. 이에 루피는 니카 모드로 변신하고 조로 또한 진심으로 가반을 상대하려 하죠. 니카의 모습을 본 가반은 흐뭇해합니다. 그렇게 루피와 조로가 협공을 시도하는데 가반이 뜬금없이 항복해버리죠. 그렇게 루피와 조로가 벽에 처박혀버리죠. 갑작스러운 항복에 당황한 루피와 조로는 장난치냐 하라범이라고 소리치는데 가반은 화내지 말라고 말하며 농담이라며 이들을 달래줍니다. 그렇게 원하는 열쇠는 너희들한테 있다라고 말하며 삿갓을 챙겨 자리를 뜨려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이 섬을 떠날 무렵 엘바프가 무사하다면 다시 한번 나를 만나러 와라. 이에 다신 안 만날 거라고 소리치며 열쇠를 찾아준 건 고맙다고 말하죠. 그렇게 떠나는 가반은 샹크스와 나눈 대화를 회상합니다. 장면은 엘바프의 양계로 전환되는데 엘바프의 꼬마 거인들은 하늘에 특이한 새가 날아가고 있다고 신기해하죠. 이 새는 군코의 화살화살 열매로 만든 새로 샴록과 군코가 타고 있었죠. 이들은 아무도 없는 숲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곤 군코가 부를 게라고 외치는데 갑자기 땅에는 마법진이 만들어지고 이 마법진은 오로송이 에그헤드에 등장했을 때와 같은 형태로 무언가가 소환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장발의 안경을 쓴 빤스 차림의 할아버지가 소환됐는데 이자는 신이기사단의 멤버로서 셰퍼드가 소머즈성입니다. 이름 앞에 가문이 세퍼드가인 걸로 보아 이자는 오로성의 세퍼드 주피터성과 같은 가문인 듯하죠. 그렇게 눈앞에 있는 군코와 샴록을 보고는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데 사실은 자신이 엘바프로 소환된 거였죠. 즉 소머즈성은 자신이 엘바프로 소환된 건 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내가 소환됐죠. 이자 또한 신이기사단의 멤버로서 리모시프가 킬링엄 성이라고 불리는데 생김새를 보면 용의 얼굴을 한 반인반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은 마치 전설의 동물 기린과 닮았는데요. 그렇게 소환된 두 명의 신이기사단 멤버들은 자신들이 소환된 줄도 모르고 여긴 엘바프라고 소리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신이기사단 단장 샴록이 말합니다. 한 명이면 될 텐데 왜 두 명이나 불렀지? 이에 리모시프가 킬링엄성이 말합니다. 샴록 너가 성지마리조아로 귀환해야 해서 그렇다. 위에서 내린 사령이지. 이 말을 듣고 있던 세퍼드가 소머즈성이 옷을 입으며 말합니다. 확실히 지금 성지마리조아는 혼란한 상태야. 레벨리 이후로 난장판이라고. 네가 있는 게 좋겠지 샴록. 그나저나 상황과 인물을 들어볼까나? 대체 비가맹국인 엘바프에서 뭘 하는 거야? 헤럴드 왕의 묘지라도 방문하는 건가? 그렇게 샴록이 소환된 신의 기사단들에게 임무를 전달하는데 그 임무는 엘바프의 꼬맹이들을 유괴해서 성지마리조아로 데려가는 거였죠. 이 말을 들은 소머즈성이 말합니다. 꼬맹이라 해도 자루에 넣기엔 너무 크다. 그렇게 킬링엄성이 말합니다. 마크가 없는 녀석들은 오망성 마법진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배로 옮겨야겠는데 라고 말하며 졸아버리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샴록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능력이라면 게임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40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원피스 1140화 체크 첫 번째, 스코퍼 가반의 강함.
로키의 수갑 열쇠를 뺏으려는 루피와 그 열쇠를 지키려는 스코퍼 가반이 대치하였는데요. 가반은 골디로저의 적단에 3인자답게 엄청난 스피드로 루피의 공격을 피하고 조로마저 당황시킨 무시무시한 참격을 날렸죠. 원피스에서는 강함을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로 땀을 흘리는 정도가 있는데요. 루피와 조로가 땀을 흘린 것으로 보아 가반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확실히 강자임이 틀림없어 보이죠. 두 번째, 스코퍼 가반 항복하다. 루피와 조로를 당황시키며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던 스코퍼 가반이 니카 모드의 루피와 진심 모드의 조로를 상대로 바로 항복하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코퍼 가반은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의 자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 니카 모드의 루피를 봤을 때 확실히 하얀 모습이라고 속마음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자질을 확인했기 때문에 곧바로 항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루피와 조로가 진심 펀치를 날리려는 순간 눈에서 번쩍하는 장면이 나온 것으로 보아 견문색으로 조금 앞에 미래를 확인했고, 이 둘의 강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곧바로 항복했다고 생각되네요. 세 번째, 스코퍼 가반의 최상급 견문색 패기. 원피스에서는 평행이론이 자주 나오곤 하는데요. 회왕색 패기를 주특기로 사용하며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가 해적왕이다라고 외친 골디로저와 루피가 평행이론을 가졌다는 점, 무장색 패기를 주특기로 사용하며 눈의 상처와 해적단의 오른팔로서 레일리와 조로가 평행이론을 가졌다는 점, 그렇다면 해적왕의 왼팔인 스코퍼 가방과 상디 또한 평행이론을 가졌을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방과 상디는 변태 같다는 점과 견문색 패기를 주특기로 사용한다는 점이 닮았다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S급 견문색 패기의 스코퍼 가반이 현재 엘바프에서 신이기사단의 낯선 패기를 감지했다는 점과 급히 전투를 멈추고 어디론가 향한다는 점, 그리고 이 섬을 나갈 무렵에 엘바프가 무사하다면이라는 말을 언급한 걸로 보아 조금 앞뿐만 아니라 먼 앞의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견문색을 지녀 먼 앞의 엘바프에서 엄청난 전투가 일어날 것까지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네 번째, 소환된 신의 기사단. 충격적이게도 군코가 신의 기사단 멤버 2명을 엘바프로 소환했는데요. 하지만 소환된 2명의 신의 기사단은 자신들이 엘바프에 소환됐는지도 몰랐죠. 따라서 오로송 또는 신의 기사단처럼 천령인 중에서도 고위급 권력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동의 없이 누군가를 소환할 수 있어 보이죠? 이 능력은 나미가 말한 악마를 소환하는 능력으로 보여지며, 소환된 신의 기사단 단원 중 킬링엄 성이 마크가 없으면 오망성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에서 이 마크는 용의 발굽과 같은 마크로 예상되며 이무의 능력 중 하나로 받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섯째, 샵록이 말한 게임. 이번 화에서 샵록의 계획이 대략적으로 공개됐는데요. 로키를 신이기사단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샵록의 플랜 B는 엘바프의 아이들을 납치하여 성지마리조아로 데려가는 건데요. 이에 마크가 없어 오망성을 통해 텔레포트가 안 된다고 말하자 샵록은 너희들 능력이라면 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 뒤 게임으로 만들어라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은 과거 38년 전 갓벨리 사건, 즉 천룡인들이 인간을 사냥했던 게임과 같이 엘바프의 아이들을 사냥한 뒤 죽여서 성지마리조아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들이 오망성을 통과했을 때 옷이나 검, 쇼파와 같은 무생물은 마크가 없어도 마크가 있는 자의 신체에 닿여있다면 텔레포트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생명체가 아닌 무생명체, 즉 죽은 자라면 오망성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샵록이 말한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